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심천우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평소에 강조해 왔던 어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특히 독서 수업할 때 단어 좀 많이 찾아봐라, 사전을.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국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러 질문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단어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사전에 있는 뜻을 그대로 외워야 되나요? 수첩에 쓰고 정리를 해야 돼? 막 질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각을 잡고 평가원이 요구하고 있는 어휘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전은 어떻게 찾는지,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평가원에서, 수능 출제의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휘력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컨셉은 이렇습니다. 어휘의 용법과 이해, 사용을 묻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독서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학, 또 선택 과목까지도 어휘들을 알아야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독서에서는 전체 17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반드시 어휘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써놓은 것 이외에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독서에서 나오는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휘력을 키워야 된다가 아니고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휘력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도구로서의 언어로 그 문장 속의 어휘력을 측정하겠다, 요런 의미야.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어휘 문제를 통해서만 어휘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서의 언어로 어휘력을 측정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결국에 어휘 문제를 따로 내지 않더라도 얘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휘력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평가원에서 발간한 학습방법 안내서에 나와 있는 어휘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말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잖아요.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어휘들이 나오면 그 어휘들을 직접 사전을 찾고 어휘의 뜻을 확인한 뒤에 글에다가 다시 적용해서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휘를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어디선가 이제 말들을 많이 들어봤어. 그러면 그 단어를 모른다라는 느낌보다 느낌 정도는 우리가 들어본 적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 할 때와는 다르게, 영어는 아예 완전 뭐 생판 모르는 말들이니까 진짜 엄밀하게 단어들을 기억하고 맥락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국어는 내가 웬만큼 좀 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쓱 문지르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가 예년보다는 훨씬 전부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잘 모르면 글을 읽을 때 쭉 읽어가다가 이게 붕 떠버리는 문제가 생겨. 그럼 분명 내가 글을 읽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앞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뒤의 내용은 점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글쓴이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문제 아시죠? 그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국어를 진짜 잘하고 싶다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어휘를 많이 알아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넓은 세계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 이 말이야.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좀 강조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국어 강사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은 더 정확하게, 조금은 더 엄밀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물론
장단음까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눈 막 이런 것까지 구분은 안 하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이제 수학을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수학적 감각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 뭔지 알지?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 저는 아예 뇌가 그쪽으로 발달해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런 감각을 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했나? 근데 왜 주변에선 그런 얘기를 안 해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거든요. 물론 저의 부덕이 소치지만 특히 국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루고 있는 말들을 글로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고 특히 문학은요 훨씬 그보다는 일상의 언어보다는 조금은 더 엄밀한 문학적 언어 인식을 묻기 때문에 단어들을 엄밀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 언어적 감각을 키워야 그래야 국어를 잘할 수 있고 언어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엄밀하게 심지어 뭐 조사까지도 정확하게 읽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지. 처음에 내가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르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엄밀하게 듣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문자 쓸 때도 아니 제가 어떻게 뭐 제가 사전도 아니고 저도 맞춤법 틀릴 때가 있고 정확하지 않은 맥락 속에서 단어를 쓸 때가 있지. 근데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어를 잘하게 돼. 심지어는 뭐 덕분에, 때문에, 너무, 정말 이런 부사어들까지도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쓰면 국어 성적이 진짜 오른다니까. 오해하지 마. 단순히 내가 지금 뭐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의 문제는 아닐 거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뭔가 내가 말을 썼을 때 풀려가는 상황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 내가 좀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영상에 좀 더 공감하실 거라고 봐.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 이 멘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평가원에서 어휘 문제 한두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서의 언어로 어휘력을 측정할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많이 알고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전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영어 사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국어 사전 찾는데 할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향유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시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맥락을 통해서 아 요런 느낌의 단어입니다라는 건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이해하고 계실 거야. 근데 향유하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향유하다. 시비 판단.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지 마는 들어봤는데 시비가 뭔지 모르는. 또 요 시비라는 단어가 동음이의어다 보니까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뜻이 있잖아요. 그거를 맥락에 맞춰가지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문장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그 배우들이나 아나운서들의 이야기를 좀 종종 듣곤 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최근에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서 활약하고 계셨던 우리 배우 최수종님께서 예전에 아는 형님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 뭐 이런 이제 대배우들, 그러니까 이제 구력이 좀 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단순히 대사를 많이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 정확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연극 많이 보러 다니니까 이순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여기 이제 최수종 씨처럼 장단음까지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말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아,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우는 아니지만 저 배우들처럼 나도 진짜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심찬우는 참 말을 또박또박 말빨이 원래 좋은가 봐. 그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향유하다라는 단어를 내가 직접 사전에 찾아볼 건데 잘 들어. 지금 종이 사전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업데이트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있으시죠? 없어도 컴퓨터 정도는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향유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저도 길 가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럼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럼 향유하다를 띵 눌러. 이제 요렇게 나와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직접 들어봐. 향유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 이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니까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사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표준국어 대사전이 이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사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수능 시험에서도 표준국어 대사전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고대에서 만든 거 우리말 셈까지 추가적으로 단어들의 의미나 용례들을 사용 예시 경험해 보시려면 이걸 눌러 보시면 되세요. 뭔지 알죠, 그죠? 봐봐. 향유하다를 제가 쳤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점점점을 나오지. 이게 뭐야?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 말이 뭔지 알지? 엄매하시는 분들은 문장의 형태에 관한 정보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문형 정보 이렇게 불러. 문형 정보. 여러분 이제 엄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라 부를 거야? 주어는 빠져 있으니 주어는 무조건 있어야지. 뭐예요? 서술어 자릿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다라는 건 금방 파악하실 거라고 봐. 그럼 봐. 여기 이제 향유하다의 뜻이 나와. 누리어 가지다. 유의할 거고. 누리어 가지다. 그러면 향유하다라는 것은 누리어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앞에 나왔던 문장에 적용을 해보면 현실의 즐거움을 누리어 가지려는 인물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단 말이야. 문제가 있지. 이 단어를 뜻을 누리어 가지다라는 걸 정확하게 외우면 정말 좋을 것이고 표준국어 대사전을 끼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리어 가지다 이거 백날 외우고 수첩에 정리한다고 해서 네가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진짜 올바른 단어학습은 어떤 거냐면 어휘랑 단어의 뜻이 좀 다른데 그거는 제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섞어 쓸게요. 여기 보면 자유를 향유할 권리라고 나오지. 요게 뭐야? 그 단어가 사용되는 예시, 용례라고 해. 저는 여러분께 어떤 걸 권하냐면 여기 나오는 요 문장이 머릿속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진짜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더. 단어의 뜻을 다 알면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이 용례를 차라리 기억하기를 권해.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단어의 뜻과 용례를 수첩에 다 정리하거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집을 사서 외우고 그런 거는 제가 권하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알죠? 왜냐면 그렇게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뭐 요새 이제 시중에 보니까 진짜 뭐 문해력이 강조되는 시대라 그런지 어휘에 대한 막 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좀 급하잖아요. 입시를 길게 잡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용례들을 사전에 찾아. 용례 그러니까 단어를 확인해. 뜻을 확인해. 용례를 확인해. 그리고 지나가면 까먹을 거야. 괜찮다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이 단어가 사용되는 예시, 그 맥락의 느낌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야. 뭔 말인지 알아? 제가 종종 예시를 들거든. persuade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설득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설득하다. 또 발음 잘해. 설득하다. 그러면 persuade는 설득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persuade가 뭐야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 persuade는 persuade입니다. 요게 진짜 잘하는 거지. 느낌 알지? 영어 잘하시는 분 내 말 알지? persuade는 persuade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진짜 내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알고 있다 느낌을. 그럼 어떻게 돼? persuade가 뭐야? 이 느낌. persuade가 뭐야? 이거 persuade 이거. start가 뭐야? start. 그러니까 start가 뭐야? 향유하다 뭐야? 향유하다. 아니 뭔지 알지? 향유하다 뭐예요? 향유하다야. 물론 아무것도 모른 채 향유하다 뭐야? 향유하다요. 이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때 진짜 네가 어휘력이 올라갔다고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괜찮나 그지? 그래서 처음에 이것만 찾았을 땐 바로 납득이 안 될 거야. 계속 찾아보면서 또 글을 경험해 가면서 당연하다 이런 느낌이야. 좀 더 그게 크라센도 좀 더 강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진짜 이제 완료가 된 거지. 결국에 단어만 찾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단어를 모른 채로 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제가 영어는 조금 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진짜 잘하게 된 게 언제냐면 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듀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천일문이라는 교재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험생 때 그 교재가 처음 초판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자께서 김기훈 선생님이시죠. 그 이 1001개 물론 1000개고 마지막 문장 한 개는 제가 직접 쓰는 거였는데 1000개의 문장을 다 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진짜 막 깜지를 써서 이게 아니고 자주 봐서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진짜 영어를 잘하게 돼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링컨 대통령께서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영어 발음 지리지. 깜짝 놀랐을 거야. 지금 또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어. 왜냐하면 perish라는 단어 때문에. 그게 자동사로 사라지다라는 뜻이잖아. 지금 또 내 머릿속에 그 단어가 남아있는데 그 단어가 남아있는 맥락은 그 문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거든. 국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장 정제되고 좋은 글은 어디에 있나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교과서도 여러분 교과서가 아니죠. 장음이니까 교과서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지금은 이제 효과라고 읽어도 되지만 원래는 효과라고 읽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장음이라서 효과거든. 이런 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다시 정확하게 쓰자는 취지에서 교과서 안에 있는 글들이 진짜 좋은 글들이야. 그러면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단어와 맥락, 나아가서 문장과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너무너무 좋은 재료니까 자주 보세요. 많이 읽으세요. 진짜 수도 없이 읽어서 막 기출을 진짜 막말로 다 외워버렸다.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단어를 많이 하니까 이제 어휘력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기출을 많이 본 친구들은 어떤 병적인 증세까지 나오냐면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이제 기출 속에 있는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 아주 잘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입시판에 들어온 플레이어들은 군대가 어떤 곳이에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단어 개수가 이제 300단어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개수의 단어. 뭔지 알지? 행동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회계망측한 말들이 진짜 많았어. 막 예를 들어 갔다 오시면 아시죠? 뭐 총기를 시거나 하세요. 감독님 아시죠? 시거나다. 들어본 적 있죠? 전 처음에 그 시거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그때 당직 설 때 제가 이제 병장 때 우리 같이 당직 사관님한테 총기를 시건하다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잠금 장치에 걸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다 해서 이제 부대 병영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특히 이 사회생활에 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일반 이제 고등학생들보다는 더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돼.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좀 뭐 공장이나 또는 무슨 뭐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분야 말고도 뭐 의료나 이런 데서 은어 많이 쓰는데 영어를 더 많이 쓰겠지만 거기는 그래도 기본은 한글입니다.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휘들을 계속 많이 알고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 다시 말이 좀 중언부언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핵심을 파악하셨을 거야. 뭘 해야 돼? 맥락 속에 포함된 단어를 사전에서 찾고 그 단어의 뜻을 확인한 후에 기억하지 마. 못할 거야. 단어가 포함된 용례에 적용해 보면서 그 용례에 해당하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익숙하게 돌 때 진짜 그 단어가 가슴으로 탁 다가올 거라는 거. 이해하지 그지? 그리고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끊임없이 글로 표현해보고 말로 표현해보고 전제는 뭐야? 정확하게 단어가 맥락에 맞춰서 사용되는 걸 해봐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문 읽고 문제만 풀고 대학 가겠다? 수험적 머리가 선천적으로 샤프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국어에 대한 기본 피지컬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인정.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뭐 어린애들, 저희 자식들 이런 친구들 교육할 때는 한자에 대한 중요성. 저는 이제 한자가 4급인데 제가 뭐 한자를 좋아해서 4급을 땄겠어요. 어릴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막 천자문 외우고 막 구몬학습으로 한자 엄청 시키셨어. 나 그때 그게 너무 끔찍했거든.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진짜 잘 해주셨던 것 같아. 저는 제 자식들한테 한자를 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persuade를 하긴 할 것 같은데 한자를 많이 알면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문법까지 배우면 문장 구조나 쓰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유, 할 게 많네, 그지? 문법도 해야 되고 단어도 찾아야 되고 글도 읽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자 지금부터 하라 그러면 욕하실 거잖아요. 단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한자를 외우긴 부담이 있어. 공부하기에는 수험생활 1년인데 물론 좀 더 길 수 있지만 어떻게 하죠? 영어가 익숙한 세대 아닌가요? 영어를 찾아보는 거지. 향유하다 나오네요. enjoy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죠? 공표하다 public announcement. 오, 여론 public opinion. 오, 바로 확 와닿습니다. 뭔지 알지? 그러면 영어 공부도 같이 하면 되겠네. We should provide a lot of opportunities for the masses to enjoy the arts.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네. 사전 찾는 거 너무 재밌어. 물론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 없지만. 그럼 봐봐. enjoy 해결되네요. 아니 단어 많이 찾아보라고. 알겠지, 그지? 평가원에서 어휘 문제를 낼 때 막 교수님께서 또는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 들어가셔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단어를 낼까요? 내겠죠. 그때 어휘 문제는 철저하게 여러분 감으로 푸셔야 돼요. 어휘 문제를 감으로 풀지 않는다? 저는 그런 분들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어를 대체해보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감으로 풀어야죠. 그 감을 키우기 위한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많이 찾고 용례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야 되고 익숙해야 되고 엄밀하게 쓰려고 평소에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결국 어휘력도 올라가고 국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수업 때 늘 강조하죠. 활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이셔야 돼요. 특정 강사의 커리큘럼을 1년 동안 따라간다. 수많은 콘텐츠, 특히 사설 콘텐츠를 풀면 국어를 잘하게 된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피지컬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활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읽다가 중단하고 사전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맥락 속에서 최대한 추론해 보려고 애써 보세요. 이해돼? 그걸 해보는 것도 너의 피지컬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최대한 이해를 해본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사전을 찾아본다. 문장에서 추론해보고 끝나면 찾아본다. 찾았을 때 나온 것처럼 뜻과 용례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용례를 중심으로 자주 봐서 익숙해지자. 굳이 수첩에 정리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할 필요는 없다. 넌 네이티브 스피커야. 그러니까 맥락에 대한 경험치를 높이려고 애써보자. 가장 좋은 자료는 교과서와 평가원 기출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되게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침마다 신문을 읽어라. 신문을 읽으라는 게 뭐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텍스트를 계속 보는 거지.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그 스크랩 뭐 이렇게 예전에 저희 때 막 무슨 언어 영역 시절이니까 뭐 신문 스크랩 하는 게 도움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런 학습은 잘못됐다는 게 좀 보편화된 여론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크랩 하는 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선우가 바뀌면 안 돼. 스크랩을 왜 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사설을 그냥 잘라서 이런 개념 말고 내가 진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도 하고 이런 연습들. 나아가 부모님과 관련된 사안, 꼭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대화를 많이 해보는 수험생, 그런 친구들이 진짜 국어를 잘하더라고. 제가 이제 입시판에 있으면서 누가 국어를 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그런 친구들이 잘 돼. 누가 시켜서 야 국어 성적 올리려면 신문 스크랩에,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 결국 국어를 잘하더라고. 해봐.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의미가 녹아있는 문장들, 이 문장들이 익숙해야 돼. 너도 알지? 국어는 최종적으로 시험장 갔을 때 감으로 풀게 되겠지만 엄밀하게 날카롭게 다듬은 감으로 승부가 난다. 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느껴지지, 그지? 글의 속도라는 건 글을 읽는 속도는 언제 올라가는데, 계속 얘기했잖아. 처음에 읽을 때는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단어를 많이 알고 문장이 익숙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요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어떤 콘텐츠를 풀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오랜 시간 동안 네가 그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너 안다. 또 이런 질문 하지 마. 선생님 뭐 책을 추천해 주세요. 또 무슨 뭐 어떤 신문 읽을까요? 뭐 조선일보 읽을까요? 한겨레 읽을까요? 선생님은 뭘 읽으시나요? 선생님은 누굴 지지하시나요? 이런 그런 질문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 교과서나 평가원 기출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읽고 그렇게 이해하는 걸 습관을 들여.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 피지컬이 늘어있는 자기를 보게 될 거야. 우리 글을 읽고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수학이나 탐구처럼 뭐 개념을 적용해서 그런 문제가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지연 보상에 익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전 지금 처음에 몇 번 찾는다고 해서 뭐 한두 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어 실력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누적된 힘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너의 실력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때까진 좀 기다려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국어를 잘한다.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쓰고 맥락을 잡고 거기 맥락에 맞는 단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그래야 국어를 잘한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 이건 제가 수업 때 예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또 뭐 의고적인 단어들, 뭐 사어들, 쓰지 않는 단어들 안다고 해서 무슨 국어 실력이 오르냐. 아유,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단어는 많이 알면 좋아요, 여러분.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 그랬더니 뭐 어떤 애들이 뭐 외국인들은 그러면 뭐 한국 단어를 모르니까, 저 한국어를 모르니까 걔들은 인식이 좁냐, 지평이 좁냐, 뭐 이런 또 개소리를. 그만하자. 단어 많이 알자. 맥락을 많이 경험해서 피지컬을 올려보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물론 수험 생활은 되게 조용해야겠지만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내 의견을 표현해보고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써보기도 하고, 블로그에 뭐 공개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기장처럼 계속 써보는 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일기를 쓰는 것도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기 쓰라 그러면 뭐 날씨 맑음, 뭐 오늘은 뭐 몇 시에 일어났다, 뭐 학원에 갔다, 이 젠장할 그런 거 말고, 아니 뭔지 알지?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도움돼. 야, 수능 국어 하는데 뭐 그딴 게 필요해? 문제를 풀어야지. 아이 참, 문제도 풀어야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진짜 피지컬이 올라간다. 단순히 한두 달 하고서 성적 안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찾아보고 읽고 연습하는 거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뭐 이렇게 또 뭐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제가 좀 절실하게 오늘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단어 많이 찾으시고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단어 많이 찾고 글 읽고 생각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쓰고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청년이 되시기를. 말이 좀 마무리 좀 이상하네. 저도 여러분들 또 같이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 많이 주시는 내용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좀 여론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짧게 영상으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찬호였습니다.